안녕하세요. 하기중학교 1학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려고 날씨가 더웠던 것 같아요. 장마철인데 비가 통 안 왔는데 오늘 비가 내려서 시원하고 좋네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를 부여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197명 중에 119명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자,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누구의 글을 공유해 볼까요? 자, 가인이 1학년 1반의 태가인 학생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야, 힘내. 너도 학교 생활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매일 마스크 써야 하고 거리도 유지해야 하고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힘내. 너는 주변 사람 중에서 제일 착한 친구야. 내가 많이 사랑해.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었네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그 다음에 2반은 선우, 박선우. 엄마, 아빠 오늘도 출근하셨는데 많이 힘드시죠? 항상 저와 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엄마, 아빠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요즘 힘든 시기인데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3반은 가장 먼저 작성한 강나연, 나연이.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내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숙제한다고 전화 많이 안 해줘서 미안해. 오늘도 힘내고 곧 있으면 엄마 생일이니까 그때 내가 생일 선물 좋은 거 사줄게. 엄마 사랑해. 자, 4반. 엄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그렇죠. 바로 부모님이시죠. 4반은 김예원. 항상 챙겨주고 슬플 땐 위로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콩, 효, 별아. 내 인생에 니네가 최고의 친구였어. 난 자신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라이벌이 아니라 도움을 줘 같이 성장하고 격려해주는 니네가 진짜 좋아. 니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우고 깨달은 것 같아.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진짜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할게. 코로나 끝나면 예전처럼 매일 노는 거 약속해. 그래요. 사랑한다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반은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을 전달하는 거 좋고요. 동생에게 따뜻한 말을 전한 희연이의 글을 볼까요? 동생아, 너가 계속 괴롭히는 게 좀 불쾌하지만 괴롭히는 게 조금 줄어든다면 나도 너에게 좋은 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좋은 남매로 지내자. 희연이는 동생에게 따뜻한 말을 전했네요. 그래요. 가깝고 친근하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동생이 언니에게 좀 귀찮고 괴롭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전한 규빈이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할머니, 제가 벌써 14살이 되었어요. 1살 때 할머니 집에서 컸는데 그 집이 아직도 기억나요. 할머니는 할머니보다 저를 먼저 챙겨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코로나일 때 몸 건강 잘하라고 할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제가 할머니께 먼저 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할머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우셔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나중에 뵈어요. 라고 규빈이가 할머니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그런 글이네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자, 오늘 교과서 146쪽 펴시고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윤리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청소년기의 성윤리의 필요성을 알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요즘 뉴스에서 정말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N번방 사건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한 시의 시장이 비서를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몰래 몰카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나이 많은 어른이,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저런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까 하는데, 그게 그 자신 개인이 가진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출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올바른 성윤리를 갖추는 게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어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누릴 수 있는 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가치관이 바로 성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금희의 첫사랑이라는 소설 속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재는 여자친구인 연하와 함께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게 되었다. 팝콘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즐겁게 영화를 즐기던 동재는 갑자기 팝콘통 안에서 연하와 손이 맞닿자 깜짝 놀랐다. 그때부터 영화 내용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자, 연하의 손이 맞닿았을 때 동재는 왜 놀랐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없다면 그 동재가 왜 놀랐을지 한번 공감해 볼까요?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도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또 이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이성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눈을 못 마주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는 어쩌면 성장의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청소년기의 성과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얼마 전 딸을 둔 어떤 어머니가 전화로 상담을 해왔다. 그분의 이야기로는 딸이 중학생인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아직 어린이 같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댁의 딸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아들을 갑자기 껴안아보고 도망쳤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라고 화를 내면서 딸 교육 잘 시키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부모님으로서는 엄청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청소년기에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표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이런 성적인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에겐 황당하고 불쾌한 감정을 주는 폭력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성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학생도 그냥 그 남학생이 좋아서 설레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순수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순수하다고 해서 그런 표현도 성적인 표현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다. 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성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는 성욕구를 잘못 표현하여 성폭력이나 미혼 부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성윤리 확립이 필요한데요. 여기 도덕 시간에 보면 어려운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곡? 왜곡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꼬아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인식은 내가 그것을 알아채는 걸 말해요. 알아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이건 지나치게, 그 다음에 방지는 알죠? 막기 위해서 미리 막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위의 사례처럼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행동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성윤리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성을 보면 설레고 좋으니까 그 좋은 마음을 그냥 표현한 거죠. 하지만 이런 좋은 마음을 그냥 표현했다고 해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 들고 모두 함께 다 같이 손뼉쳐. 손 들고 모두 함께 다 같이 흔들고. 손 들고 모두 함께 다 같이 손뼉쳐. 손 들고 모두 함께 One, two, three, let's go. 상대방의 동의 없는 스킨십은 나빠요. 물어봤어 no 하면 만지지는 말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핑계대지 말아요. 나쁜 야한 동영상들 속엔 사랑을 왜곡하는 나쁜 것만 있죠. 올바른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채팅으로 보는 사람 만나기 이 사람은 괜찮겠지.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지. 성폭력을 당했다면 이것만은 알아도 피해자 너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1, 3, 6 주저 말고 도움을 청해봐.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울지도 말고 걱정을 하지마. 손을 잡아봐. 우리 함께 할 테니까 언제든지 기억해. 너와 함께 해줄게. 포기하지마. 상처받지마. 우리가 함께 할게. 상대방이 싫다면 괴롭히지 말아요. 물어봐서 no 하면 만지지도 말아요. 상대방이 싫다면 만지지는 말아요. 장난이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죠. 싫다는데 계속하면 그게 폭력인 거죠. 서로를 존중해봐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사랑이라 말하며 강요하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너는 장난이지만 그것은 폭력이지.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것만은 알아도 피해자 너에겐 잘못이 없다는 걸. 1388 어서 도움을 청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울지도 말고 걱정을 하지마. 손을 잡아봐. 우리 함께 할 테니까 언제든지 기억해. 너와 함께 해줄게. 포기하지마. 상처받지마. 우리가 함께 할게. 손 들고 모두 함께 다 같이 손뼉쳐.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 노래를 기억해. 항상 우리 너를 기다릴게. 용기 내서 전화기를 들고 눌러. 1366 그리고 또 하나 1388.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 노래 잘 들어보셨죠? 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no 하면 절대 터치하지 않는 것.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적 표현을 하고 싶은 거, 그 욕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no라고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권에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성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런 성적인 표현을 정당화하고 그냥 아름답다. 뭐 사랑하는데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도 또 노래 속에 나왔는데요. 그런 일을 다 겪었을 때 1366, 1388이라는 그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활동은 버려진 아이들. 자, 베이비박스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2015년 한 해 동안 신생아 278명이 들어왔다. 매년 300명가량 들어오는데 60% 이상이 10대와 20대 초반 미혼모가 낳은 아기다. 아직 부모의 손길 아래에서 보호받고 성장해야 될 10대의 아이들이 준비 없는 상태로 아기를 가지고 부모가 된다. 하지만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베이비박스를 선택한다. 3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생아 7명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왔다. 한 아이는 부모가 다시 데려갔지만 나머지 4아이는 출생신고를 거쳐 입양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행위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알고 아기를 버리기보다는 어떻게 키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자신의 성적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네, 무책임한 그런 성적 행위가 이렇게 생명 탄생까지도 되는데요. 생명 탄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키울 능력이 안 돼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야 된다면 그 마음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 버려져야 되는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성윤리, 그래서 또 필요한 거죠. 자, 교과서에 10대와 20대 초반의 미혼모들이 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어두고 떠났을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회적 배경, 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사랑은 정말 자연스럽고 좀 삶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부끄럽고 얼굴 빨개지고 숨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성을 아름답고 고귀하며 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선생님과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성과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따라서 성과 관련된 인식과 태도에 올바른 성윤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윤리. 자, 그럼 윤리가 뭔가? 또 단어가 어렵죠? 윤리는 무리윤의 이칠이자예요. 그러니까 무리 사이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꼭 지켜야 될 도리를 바로 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의미가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성윤리는 인격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내가 이성교제를 한다,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교제를 한다 라고 하면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나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다 라는 그런 인격 존중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도 단순히 나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폭력이고, 결과적으로는 한참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미투 운동이 있었던 것도 그동안 이성교제라는 미명하에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기보다는 자신의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과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여겨가지고 숨기고 감췄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성적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의 실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성은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권리나 의무나 자격을 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게 바로 양성평등입니다.
이 때문에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딱 규정해 놓고, 아니 여자가 왜 그래? 아니 남자가 왜 이렇게 뭐 여자 같아? 이렇게 뭐 약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을 가지고 차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성윤리 중에 중요한 것이 앞에서 노래에서 나왔잖아요. 노래에서 선생님 설명하면서 나왔는데요. 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어떤 성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이성 친구가 자꾸 스킨십을 원한다는 거지. 근데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러면 난 싫어. 더 이상 스킨십 하지 마 라고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입니다.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혼과 출산뿐만 아니라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 정체성 또한 이제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자로서의 삶보다는 여성의 삶이 좋다는 거지.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스스로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고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 넓게 보면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동시에 다른 사람의 성을 자신의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될 의무,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함께하는 게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TV에서 종종 나오죠. 성폭력인데요. 상대방이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성적 충동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교제하는 사이니까 괜찮아. 내가 원하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는데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그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성폭력이 성립된다고 하네요. 그럼 성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의 인격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자신의 성의 자기결정권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타인의 성의 자기결정권도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에 대한 그 성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중요하죠. 자,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순간 해놓고 나 몰라, 나 그때는 술에 취해서 그랬어. 나는 약간 정신질환 앓고 있어. 이런 사람 종종 나오죠. 정말 화가 나죠. 자, 책임을 진다라는 건 자신의 행위 결과를 자기가 감당한다는 걸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면 안 되겠죠. 책임지지 못할 무분별한 성적 행위는 원치 않은 임신이라든가 낙태라든가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해야 되며, 고려는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해요. 자,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없다면 절제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린 나이고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거, 그리고 그런 욕구를 느꼈을 때 그걸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그런 욕구를 행동으로 옮겼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절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절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표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해 보세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 149쪽 볼까요? 대중문화는 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 요즘 TV나 뭐 인터넷 이런 데 매체를 보면 성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가끔 드라마를 볼 때도 이거 옆에 앉아있는 중학교 2학년 아들과 보기가 조금 민망한 장면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광고도 그렇고요. 이런 대중매체에서 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글을 읽어보고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중매체 중에서 특히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인간 삶의 일부분이고 성에 대한 호기심, 관심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성을 어떤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광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과서에 작성해 주시고요. 활동입니다. 성의 자기결정권 발휘하기. 다음 상황에서 주체적인 성의 자기결정권을 발휘하여 대처해보자.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 방법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